자, 다음으로 내가 한번 찾아놨나? 아닌가? 다음으로 할 건 뭐냐면은 이건 이제 고1 때는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모르고 조금 어려운 내용 하나 강의해 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력이 얼마라 그랬죠? 그치. 이번에는 처음 속력이 있는 친구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 얘들아 봐봐.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비교 한번 해보자. 자유낙하 운동 비교 한번 해봐. 속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자. 잘 봐요. 물체를 떨어뜨리고 0초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처음에 속력이 0이라 그랬죠. 그쵸? 물체를 떨어뜨리고 1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속력이 9.8 m/s. 그쵸? 2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9.6. 그쵸? 3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9.4. 네, 29.4예요. 자, 질문. 0에서 1초 가는 동안 속력이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9.8. 네, 9.8이 변화했습니다. 1초에서 2초 가는 동안에도. 플러스 9.8. 그쵸. 2초에서 3초 가는데도. 플러스 9.8. 자, 속력에 혹은 속도라고 가도 괜찮죠?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방향이 한 방향이니까. 속력이 됐던 속도가 됐던 변화하는 정도가 어떻죠? 일정해요. 같죠? 여러분 속력이 혹은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 세 글자 뭐라고 했지? 가속도. 가속도가 지금 어때요? 일정하죠. 그죠? 따라서 우린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자유낙하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처음 속력이 어떤 친구입니까? 0인 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처음 속력이 있다 혹은 처음 속도가 있다 라고 가정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뭐라고요? 처음 속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부터 처음 속력을 뭐라고 할 거냐면 V0라고 할 거예요. 조금 갑자기 스트레스 받게 만들 만한 문자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죠? 가보도록 할게. 이 친구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자, 등가속도 운동이자 자유낙하 운동은 0에서부터 속력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쵸? 하지만 이 친구는 딱 여기서부터 처음 속력이 있는 V0에서부터 속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쵸?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딱 이 지점을 얼마라고 잡을 거냐면은 T로 잡을게요. 모르는 시간 그냥 T로 잡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우리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애초에 뭘 구할 수 있었죠? 거리 구할 수 있었어요. 거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 구하는 방법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무슨 모양이죠? 사다리꼴이 맞겠죠. 그쵸? 삼각형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다리꼴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 사다리꼴 구하려면은 뭐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곱하기 2분의 1 막 귀찮잖아? 그 공식보다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여기랑 여기를 더해 줄 거야. 오케이? 자, 파란색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직사각형이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공식이? 그렇죠. V0T가 되겠죠. 그 다음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2분의 1 VT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V 값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전에 사용했던 공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합니다. 따라서 V0t 더하기 2분의 1 GT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요. 무조건 아래로 던졌다라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평면 위에서, 기준면 위에서 움직이는 운동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중력 가속도가 쓰일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G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중력 가속도죠.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속도라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가속도가 애초에 뭐라 그랬죠? A라 그랬죠? 그쵸? 따라서 우린 여기서 G라고 하는 숫자 대신에 A를 사용해 볼까 합니다. A가 뭐였죠? 가속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속도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 친구는 결국에 어떻게 공식이 바뀔 수 있는 거냐면은 2분의 1 GT제곱이라고도 써도 되겠지만 써도 조금 더 정확한 것은 AT제곱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공식도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해됩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는 제가 그냥 자유낙하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높이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다이빙 하는 거야. 알았지? 땅으로요? 땅으로. 땅으로 다이빙 할 거야. 처음 다이빙 할 때 속력이 2m/s라고 할 거고, 알겠죠? 가속도의 크기를 얼마로 잡을 거냐면은 10m/s 제곱이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이때의 시간이 5초 걸렸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공식이 도출이 되겠죠? 그쵸? 어떻게 되냐면은 S가 결국에는 높이 값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일 거고, 이는 곧 V0 처음 속력이 얼마야? 2. 그러니까 2m/s 곱하기 5s 5초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m/s 제곱 곱하기 5초의 제곱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 약분되겠죠? 10m 나올 거고요. 더하기 얘도 세컨드 약분되겠죠. 5 곱하기 25 나올 거니까 25m. 25죠? 죄송합니다. 125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미터인 높이에서 떨어진 건가요? 135m인 높이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죠? 이런 식의 시험 문제로도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저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쵸? 자, 혼틈 질문 하나 더. 여러분, 이 친구의 속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처음 속력이 있을 때 속력이요. 여러분, 처음 속력이 있으니까 처음 속력에서부터 속력이 빨라지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물체가 딱 떨어지고 1초의 시간이 지났어. 요거 무시한 다음에 10m/s면 1초일 때 얼마 나와야 돼? 10m/s 나오겠지. 근데 처음 속력이 얼마야? 2지. 이랑 얘랑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까? 속력은 어떻게 되겠다는 소리예요? 처음 속력인 V0에다가 가속도의 크기의 시간 곱해준 거 해주면 되겠죠. 요거까지도 하나 알아두시는 게 가장 완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되나요? 그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렵지? 네. 근데 요게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1학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1학기 처음에 나오는 물리야. 알겠지?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실제로 전부 다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올 1등급 못 받으면 인서울 못 해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니까 9등급제일 때 1컷이 몇 퍼센트까지예요? 근데 안전빵으로는 3%라고 이야기하죠. 2등급,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제 따졌을 때 3등급이 몇 퍼센트까지인지 아세요? 3등급이 한 12%에서 13% 언저리라고 해요. 안전빵으로다가 12%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몇 등급 제도예요? 5등급 제죠. 여러분 5등급제에서 1등급이면은 몇 퍼센트까지인지 아세요? 10%까지예요. 그죠? 여러분 대학교에서 3등급 안쪽에 들어야 인서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내내 1등급 맞아야 돼요. 올 1등급. 전 과목이 전부 다.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을 한 번이라도 2등급이 뜨는 순간 여러분 인서울 못해요. 여러분들 설마 인서울을 한성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명지대, 경기대 이런 거라고도 인서울 볼 수 있긴 하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서울 마지노선이 어디야? 국숭세단 아니야?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까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서울 마지노선 아니에요? 거기까지를 인서울이라고 하고 있죠. 그쵸? 거기 들어가려면 진짜 최소한 10% 안에는 들어야 돼요. 10% 안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동네에서 고등학생 제일 많다라고 해봤자 한 학년에 300명 넘어가는 학교 많이 없죠? 그쵸? 많이 해봤자 200명이라고 해봅시다. 200명인 학교에서 10% 안에 들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소리야? 전교 20등을 3년 내내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서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어렵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어려운 축에도 못 껴 아직.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사실 뭐 안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알겠지? 오케이. 자,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는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진도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진도 나가는 거야. 1번 중력입니다. 여러분 중력이 뭐예요? 중력이 뭐죠?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죠.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알겠죠? 조금 더 이제 제가 어디서 아는 척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명이 개세게 얘기했었죠? 첫 번째 고전역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뉴턴. 뉴턴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중력을? 사과가 떨어지는. 그걸 중력이라고 이야기했나? 그걸로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깨우친 거죠. 중력에 대한 개념을. 사과가 떨어지는 게 중력이면 우리가 떨어지는 건 중력이 아닌 거야? 그쵸? 중력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뉴턴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아인슈타인도 이야기했어.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중력에 대해서 우린 지금부터 설명해보자 그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뉴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알겠죠? 고전역학 아직 공부한다는 소리야. 현대적으로 아직 오지도 못했어. 아직 몇백 년 전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해 너네들. 그지? 몇백 년 전 사람들이 이미 발견해놓고 이미 증명해놓은 내용들을 공부해가지고 있는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안 되겠죠. 그쵸?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량이 있으면 그 물체는 반드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겠습니까? 너네 여기서 그 SNS에서 유명한 말처럼 왜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 그럼 나도 몰라. 왜? 뉴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 알았지? 근데 뭐 나 그럼 과학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인 거야? 뉴턴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를 나한테 탓할 거야? 아니죠? 그렇게 되겠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변화시킨다 이야기했죠. 뭘까요? 시공간을 변화시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것이 이제 고전 역학과 현대적으로 뉴턴이 재해석한 중력에 대한 개념이며 우린 지금부터 뉴턴이 이야기했던 중력에 대해서 언급하자, 공부해보자 그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포인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떠한 물체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질량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A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A가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 존재해요. 그쵸? 자,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질량이 있어요. 그럼 B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두 물체가 한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A도 B를 당길 거고 B도 A를 당기겠죠.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쵸?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 자체는 어떨 것이다?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그렇겠죠. 그렇게 느낌이 들지. 근데 봐봐. 대답해봐.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잡아당기고 있지 않아요?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내가 지구를 잡아당길 수 있어요? 잡아당길 수 없어요? 있죠? 너네 질량 없어? 있죠? 둘의 힘의 크기 어떨 것 같아요? 같아요. 왜? 상호작용하는 힘이라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이해됩니까? 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과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야. 요거 한번 써줄게.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힘이잖아요. force. 맞아 아니야? 맞죠. 그쵸? 이 힘의 크기를 구할 때 본인이 만든 중력 상수 G라고 하는 것에다가 곱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R 제곱 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을 해줘요. 이게 중력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에요. 거지 같죠? 몰라도 됩니다. 요것만 기억할게요. 분모에 들어간 이 스몰 r 값이 뭐냐면은 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분자에 들어간 라지 m과 스몰 m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질량을 의미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분모에 들어간 친구는 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분모에 들어가면 반비례하는 거죠. 분자에 들어간 친구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질량이 커지면 중력의 크기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게 될까요? 세져요. 그럼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세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거리는 반비례하다 그랬죠. 나랑 지구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즉 롯데타워 꼭대기에서 측정한 중력의 크기와 지하 30층에서 잰 중력의 크기는 어떨까요? 달라요. 어떤 게 더 크죠? 지하가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쵸? 그래서 파생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지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인공위성이 날아간다라고 해볼게요. A입니다. 여기까지의 거리를 R로 측정하겠습니다. 이해되니? 됐죠? 자, B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ER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중력의 크기는 A가 크겠습니까? B가 크겠습니까? A가 더 커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쵸? 느낌 왔지? 요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지구가 있습니다. A가 있네요. 지구까지의 거리 R입니다. B가 있네요. 지구까지의 거리 똑같이 R이라고 할게요. 그럼 거리로서 측정할 수 있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겠습니까?
같아요. 그런데 A 인공위성의 질량은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B의 인공위성 질량은 2M이라고 할게요. 중력의 크기가 더 큰 인공위성은 누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시험 문제 틀리면 안 되겠지요? 그쵸?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5번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너네가 요거를 제일 많이 틀립니다. 무게와 질량. 제발 이젠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있어요. 중학교 3년 내내 틀리다가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틀려요. 여기서 일과 에너지 파트, 운동 파트 공부 한 번이라도 시험 봤던 분들이시면 알 거예요. 일과 에너지에서 9.8 mh죠. 9.8 곱하기 m이 뭐예요? 무게죠. 그것 때문에 맨날 틀려. 이젠 틀리지 말자. 질량과 무게야. 질량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질량 정의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맞아. 고유. 그 두 글자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 그냥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에요. 근데 무게는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5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력의 크기야.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력의 크기라 그랬습니다. 력이 무슨 역자죠? 힘력. 힘이면 항상 단위 뭐가 들어가야 돼요? 뉴턴. 무게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뉴턴. 끝. 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질량의 단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킬로그램 혹은 그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죠. 너네 몸무게 얼마야? 라고 물어보지. 몸 질량 얼마라고 물어보니? 안 물어봐. 근데 우리는 몸 무게라는 단어로 물어봤는데 왜 우린 뉴턴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킬로그램이라고 대답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초등학교 때는? 반지름 곱하기 어떻게 했죠? 파이를 먼저 해서 초등학교 때? 3.14 먼저 했지. 3.14 먼저 했지.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3.14 계속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하죠. 왜? 짜증나요. 귀찮아요. 숫자 같아지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에 살고 있죠? 칠판도, 분필도, 여러분들도, 공책도, 책도, 캔도, 필통도, 지우개도 전부 다 모든 친구 전부 다 얼마를 곱해줘야만 합니까? 측정하려면 9.8을 모두 다 곱해야 돼요. 귀찮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하는 거야? 뒤로 빼. 우리가 어떻게 했던 것처럼 파이를 뒤로 뺐던 것처럼.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질량의 크기를 10k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무게의 크기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나요? 10 곱하기 9.8 해줘야 되므로 어떻게 해줘야 돼? 98뉴턴이 나와야 되는 게 정답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깔끔해 보여? 이게 깔끔해 보여? 10이 훨씬 깔끔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얘를 어떻게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10kg 중이라는 의미로 써줘요. 오케이? 왜 G를 쓸까요? G가 뭐니까? gravity. 오케이? 중력 가속도를 옆에 뺐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파이가 옆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이해됩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무게 구하는 방법은 우리 그래서 알고 있죠?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됩니까? 그쵸? 요거가 제가 생각하는 중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은 2번으로 넘어가서 자유낙하 운동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할게요. 왜? 아까 다 했잖아. 그치? 2분의 1 GT제곱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거 다 했죠? V는 GT까지 할 거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론 설명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낙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진공. 그렇죠. 자, 천천히 갈게요. 얘들아,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있는 거야, 공기가 없는 거야? 공기가 없어. 그렇죠. 공기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요건 다른 말로 공기와 마찰하는 힘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마찰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힘만 작용합니다. 무슨 힘만?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니? 그치. 자, 여기서 저는 바로 이야기할게요. 깃털과 쇠구슬 문제입니다. 오랜만이죠? 그래서 이 깃털과 쇠구슬을 진공 상태와 공기 중에서 아이씨 오타가 났어요. 공기 중에서 동시에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죠? 맞아요. 두 물체가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공기 중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그렇죠. 쇠구슬이 먼저 낙하해요. 우린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공부했죠, 여러분들은? 공기 저항이 없어서. 그게 그 말이긴 해요. 근데 정답은 여기 맞죠. 공기 저항이 없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제가 펜을 놨어요. 필기하시면서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쇠구슬이 무거워요? 깃털이 무거워요? 쇠구슬이 무거워요. 대답해 봅시다. 쇠구슬이 더 무거우면 9.8 곱하기 질량의 숫자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맞아, 아니야? 그럼 그 말은 중력의 크기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만큼 무게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중력이 뭐라고 얘기했죠? 지구가 당기는 힘이라 그랬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깃털을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쇠구슬을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씨발 왜 동시 떨어지지? 잠깐만. 너네 생각해봐. 가벼운 두 펜을 드세요. 양손으로 잡고 한 친구는 세게, 한 친구는 약하게 잡아당겨 보세요. 누가 더 빨리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세게. 세게요. 쇠구슬을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깃털을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쇠구슬. 근데 왜 동시에 떨어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쵸? 분명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다 이해가 됐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쇠구슬이 먼저 떨어져야 될 것만 같지 않아요? 진공 상태에서도. 왜냐하면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 중력이 사라집니까? 깃털이 더 무거워지나요? 쇠구슬이 더 가벼워지나요? 아니잖아요. 중력의 크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근데 왜 동시에 떨어지느냐?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펜을 끌고 갈 거예요. 바닥에 놓고 실을 매달아가지고 끌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필요한 힘의 크기와 김병겸을 밧줄에 매달고 끌고 당길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힘이 필요할까요? 저요. 이유가 뭐죠? 무거우니까. 근데 질문 이렇게 해볼게요. 펜도 1m/s씩 등속 운동할 거예요. 알겠죠? 김병겸도 1m/s로 등속 운동 시킬 겁니다. 똑같이 일을 한 거죠? 일을 했어요? 더 큰 힘이 필요한 건 누구예요? 저요.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는 질량이 겁나게 가벼운 친구도, 오케이? 질량이 겁나게 무거운 친구도 둘 다 똑같이 떨어지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둘 다 1초에
9.8 미터 퍼 세컨드씩 속력이 빨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벼운 친구를 끌어당길 때 더 큰 힘이 필요할까요? 무거운 친구를 끌어당길 때 더 큰 힘이 필요할까요? 무거운 친구. 우리는 걔네들 보고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가 이해됩니까? 결국에 깃털도 어떻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9.8, 19.6, 29.4로 속력 변화하게 떨어지는 거고요. 졸라게 무거운 쇠구슬도 9.8, 19.6, 29.4로 속력이 변화하며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요겁니다. 1kg, 3kg, 5kg의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모두 다르네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 친구들의 첫 번째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5kg가 크고 3kg가 크고 5kg가 큰 수는 중력의 크기는 무엇에 영향을 받죠? 질량에 영향을 받아요. 비례식으로 구해보자면은 1대 3대 5가 나오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쵸? 하지만 여러분, 이 세 물체를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kg인 친구도 9.8, 19.6, 29.4. 3kg인 친구도 9.8, 19.6, 29.4. 5kg인 친구도 9.8, 19.6, 29.4 떨어지겠죠. 그쵸? 따라서 세 물체의 낙하 속도에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이해되니?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게 됐으므로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결론 내릴 수 있냐? 질량과 낙하 속도는 그렇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되니? 그쵸? 요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자유낙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쵸? 요렇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모든 분들이. 알겠죠? 왜? 어려워?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오늘 수업 지금 벌써 2시간 지났죠? 2시간 전부터 빌드업 쌓아온 게 여기서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모든 내용이 완성이 돼요. 제가 이렇게 빌드업을 쌓았습니다. 항상. 알겠죠? 잘 봐요. 세 번째.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야구 선수처럼 폼을 쏘는 운동을 그렸다는 게 아니고 민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은, 자, 천천히 가볼게요. A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자유낙하 운동 하겠습니다. 아래로 떨어뜨릴게요. 알겠죠? 자, 그런데 B라고 하는 친구는 수평 방향으로 던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됐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다중성광 사진 찍는 거야. 여기에 하나, 제일 아래쪽에 여기에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B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에 하나, 그 다음 여기에 하나,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